3월 12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건 이제 막 발생한 게 아니라 뒤늦게 발견됐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협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하는 사이에 전국적 확산을 놓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수도권에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감염자가 없는 걸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최 위원장은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중국인 등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라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다며 보건당국이 이곳을 방어하는 걸 놓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당장 수도권의 모든 선별진료소를 가동해서 사소한 의심 증상이라도 보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소 2주간 집중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현재 확진자는 전날보다 114명 늘어난 7,869명, 사망자는 6명이 증가한 66명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협도 바빠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최근 회의를 열어 서울 등 수도권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홍준 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대구 경북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확진 추세가 조금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의협 대책본부가 민간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책본부에는 감염학회와 진단검사의학회, 중환자의학회 등 전문학회가 참여하고 있고 장성구 의학회장과 임태한 의학한림원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와 전병률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마다 온통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비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려됩니다. 한 약대 교수는 중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장비인 에크모를 설명하면서 인공호흡기와 헷갈리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시사평론가가 코로나19 사태를 전망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감염병의 증상과 치료법을 설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입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가급적 실제로 환자를 보고 의료 경험과 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출연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사태는 해소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특히 대학병원은 수술용 마스크마저 동인하고 있다는데요. 일부 대학병원은 이번 주말을 넘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성모병원 외과에선 수술용 대신 면 마스크 착용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 병원들도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물품도 없이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를 향해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협은 대회원 성금을 모아서 마스크 2만 개와 방호복 1,500벌을 지원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업체인 라이엇 게임즈와 을지재단, 전국병원 불자연합회도 성금과 마스크, 방호복을 의협에 보내왔습니다. 더감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어제 향년 93세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고 문태준 회장은 의료계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 1979년부터 9년 동안 의협 회장을 맡으면서 119의 전신인 야간구급 환자 후송 제도를 개발하고 B형 간염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의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또 연수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지금의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전신인 공제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아시아대양주 의학협회와 세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활약했습니다. 1988년부터 2년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역임하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틀을 만들었고 1967년부터 1980년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했습니다. 고 문태준 회장의 추도식은 내일 오전 11시 연세 장례식장에서 대한의사협회장으로 거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